안녕하세요. 남성 건강 전문 스크립트 작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딱 10분만 머릿속을 맴도는 다른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남몰래 해본 적 없으십니까? 밤새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천근망은 무거운 몸.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고 예전에는 단숨에 오르던 계단 앞에서도 지레 숨이 턱턱 막혀오는 느낌 말입니다. 가장 뼈아픈 순간은 사랑하는 아내 곁에 누웠을 때일 겁니다. 마음은 여전히 20대처럼 뜨겁게 타오르는데 몸은 굳게 얼어붙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던 그 참담한 밤. 그 끔찍한 부끄러움과 무력감 속에서 아, 내 인생도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며 절망의 한숨을 내쉬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참담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진료실에서 참아 남들에게 하지 못한 그 이야기를 눈물로 털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스스로를 탓하는 그 자책감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나약해서도 달력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아주 정확하고 절박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그 신호에 진짜 정체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해결책이 수백만 원짜리 값비싼 치료나 정체불명의 보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네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저렴한 알약 하나가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제 이야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만났던 68살의 김영수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건축 현장에서 땀 흘려 오신 뼈대가 굵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떡 벌어졌던 어깨는 둥글게 말려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바닥만 응시하시던 선생님은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원장님,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질 않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릅니다. 좋다는 장어에 흑마늘, 비싼 수입 영양제까지 박스째 사다 먹어봤지만 그때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이보다는 낫겠습니다. 그분의 절망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리면서도 원인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드시는 그 비싼 것들, 당장 오늘부터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영수 선생님은 깜짝 놀라 되물으셨습니다. 아니, 기력이 달려서 먹는 건데 왜 버리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몸은 극심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입니다. 물은 한 방울도 주지 않으면서 그 위에 비싼 비료만 산더미처럼 쏟아붓고 계신 꼴입니다. 물 없는 논에서 벼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영수 선생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럼 그 물은 대체 어떻게 줘야 하는 겁니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핵심 비법입니다.
이 비법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세계적인 세포 영양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스미스 박사의 연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박사는 수십 년간 활력이 넘치는 노인과 기력이 쇠한 노인의 혈액과 세포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는 호르몬 수치 같은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장 깊은 곳, 즉 세포 자체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아 배불리 먹고 있느냐, 아니면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삼시세끼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들은 입으로 들어온 고기나 밥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위장에서 강력한 위산에 의해 잘게 쪼개지고 장에서 흡수되어 아주 미세한 분자 단위로 변환되어야만 비로소 세포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 박사가 관찰한 무기력한 남성들은 이 연료 변환 과정, 공장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려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최고급 한우를 씹고 있는데 정작 몸속 세포들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기막힌 상황. 그 끔찍한 역설의 원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산의 실종입니다. 나이가 50을 넘기고 60이 되면 우리 위의 위산 분비 능력은 20, 30대 시절의 3, 40% 수준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칩니다. 위산이 줄어드는 게 뭐 대수냐고요.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영양소는 우리 몸의 세포 엔진을 돌리는 강력한 점화 플러그입니다. 밥을 먹어 포도당이라는 연료를 엔진에 가득 채워 넣어도 비타민 B12라는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탁 하고 튀겨주지 않으면 에너지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료만 가득 찬 채 멈춰 있는 낡은 자동차와 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몸이 천근만근인 이유가 바로 엔진에 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비타민 B12는 고기나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아주 단단한 사슬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력하고 독한 위산만이 이 사슬을 끊어내고 비타민 B12를 분리해내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위산이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수준으로 약해지면 아무리 비싼 한우 툭불을 매일 구워 드셔도 비타민 B12는 고기 단백질에 딱 붙어 있는 채로 대변을 통해 그대로 하수구로 버려지고 맙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평소 속이 쓰리다고 위산 억제제나 겔포스 같은 제산제를 습관적으로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약들이 당장 식도에 타는 듯한 고통은 잠재워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영양 변환 공장의 문을 아예 시멘트로 막아버리는 최악의 자하의 행위입니다. 스미스 박사는 그런 위장약을 달고 사는 남성치고 침대 위에서 제대로 된 활력을 보여주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 B12는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성의 가장 은밀하고 자존심 상하는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열쇠입니다. 남성의 그곳이 제 기능을 하려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그곳의 혈관으로 강력하게 쏟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피가 들어가려면 혈관이라는 굳게 닫힌 문이 활짝 열려야 하는데 이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부품이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제 끔찍한 도미노 현상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나이가 들어 위산이 마른다.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한다. 세포 엔진이 멈춰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산화질소 생산 공장이 가동을 멈춘다. 혈관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결국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깊은 좌절감의 진짜 생리학적 뿌리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또 다른 분, 72살의 박동철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처음 뵀을 때 선생님은 마치 만물상처럼 온갖 종류의 영양제 병을 가방 가득 싸들고 오셨습니다. 하루에 삼키는 알약만 20알이 좋게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늘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양제 병들을 하나하나 살피다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이 수많은 약 중에 비타민 B 12만 고용량으로 꽉 채워진 단일 제품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종합 비타민 성분표를 가리키셨습니다. 거기엔 정말 쥐꼬리만 한 양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노년의 위장은 젊은이들과 달리 흡수력이 바닥을 칩니다. 종합 비타민의 구색 맞추기용으로 들어간 그 정도 찔끔거리는 양으로는 아무리 10년을 먹어도 결핍의 늪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기적의 시작. 바로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B 12 고용량 단일 제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용량입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반드시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용량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산이 부족해 흡수율이 고작 10%, 20%밖에 되지 않는 망가진 몸을 위해 엄청난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는 전술입니다. 1000 마이크로그램 중 10%만 겨우 흡수되어도 여러분의 멈춰 있던 엔진을 다시 돌리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B12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깨끗하게 빠져나갑니다. 간이나 신장에 쌓여 독이 될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알약을 언제 삼키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텅 빈 공복 상태에서 물 한 컵과 함께 넘기셔야 합니다. 밤새 멈춰있던 텅 빈 공장에 가장 먼저 점화 플러그의 스위치를 켜두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플러그를 켜고 나서 아침 식사라는 연료를 든든하게 채워주면 그날 하루 종일 당신의 세포 공장은 엄청난 굉음을 내며 활력이라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뿜어낼 것입니다. 절대로 저녁이나 밤에 드시면 안 됩니다. 공장 문을 닫고 퇴근해야 할 밤 9시에 점화 플러그를 켜버리면 뇌가 각성하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무조건 아침 공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시면 기적은 반쪽짜리로 끝납니다. 엔진에 불을 붙였다면 이제 낡고 삐거덕거리는 혈관 공장 자체를 매끄럽게 수리해야 합니다. 밤새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낮에 좋은 점화 플러그를 꽂아대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밤의 정비사, 그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그거 눈밑 떨릴 때나 먹는 거 아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부로 그 얄팍한 상식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마그네슘은 조물주가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완벽한 천연 근육 이완제이자 신경 안정제입니다. 낮 동안 생존을 위해 극도로 긴장하며 과부하 상태로 달려온 당신의 교감 신경에게 수고했어. 이제 전투태세를 해제하고 푹 쉬어. 라며 토닥여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온종일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 등, 허벅지 근육을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풀어주어 수면제 없이도 깊고 질 좋은 통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통 속에 깨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몸이 제발 마그네슘 좀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가장 노골적인 구조 신호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증가는 남성의 하반신에서 폭발합니다. 아침에 먹은 비타민 B12가 산화질소라는 혈관 마스터키를 열심히 깎아놓았다면 마그네슘은 그 마스터키가 혈관이라는 문을 열 때 경첩이 뻑뻑해서 안 열리는 일이 없도록 최고급 윤활유를 잔뜩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혈관벽의 평활근이 야들야들하고 유연해져서 산화질소가 문을 두드리는 즉시 마법처럼 혈관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내린 황금의 두 콤보입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B12로 엔진을 폭발시키고 혈관의 열쇠를 깎아둔다. 저녁에는 마그네슘으로 뻣뻣한 몸을 이완시켜 깊은 잠에 빠져들고 혈관에 윤활유를 발라 다음 날 아침에 완벽한 컨디션을 준비한다.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직후나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루 400mg 정도가 적당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첫 주는 200mg으로 몸을 달래가며 시작하십시오. 욕심을 내서 급하게 고용량을 때려 넣으면 장이 놀라 끔찍한 설사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천천히 조급함을 버리고 몸이 마그네슘에 적응할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집어들 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시궁창에 버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제품 뒷면을 매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분표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힌 녀석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가격은 가장 저렴하지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한 쓰레기입니다. 나머지 96%는 고스란히 장으로 직행해 변기를 더럽히는 끔찍한 설사만 유발합니다. 그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값싼 변비약일 뿐입니다. 약사 선생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산화 마그네슘 말고 유기산 마그네슘이나 킬레이트 마그네슘으로 주세요. 글리신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 같은 이름표를 단 녀석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적셔줄 진짜 백이 마그네슘입니다. 단, 여기서 목숨과 직결된 엄중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셔서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분이라면 당장 마그네슘 복용 생각을 접으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달려가 상의부터 하셔야 합니다. 망가진 콩팥은 몸에 들어온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마그네슘이 혈액 속에 켜켜이 쌓이게 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치명적인 고마그네슘 혈증이라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때문에 널리 쓰이는 약인 메트포르민을 오랫동안 드시고 계신 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메트포르민이라는 녀석은 혈당은 잘 잡지만 장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 통로를 얄밉게도 틀어막아 버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국에서 파는 1000 마이크로그램짜리 알약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통해 결핍이 심각하다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 엉덩이에 직접 꽂는 비타민 B12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으시는 것이 수백 배 더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부활 프로젝트의 활용 점정을 찍을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아침에 엔진을 켜고 저녁에 공장을 수리해 윤활유까지 발라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피와 에너지가 지나가야 할 핏줄이라는 통로 한가운데가 시커먼 쓰레기 더미로 콱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의 생명력, 그 강직함의 본질은 결국 폭발적인 피의 흐름입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한 피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그 중요한 하반신의 댐으로 쏟아져 들어오느냐의 치열한 물리적 싸움입니다. 열쇠를 만들고 경첩에 기름을 쳐서 문을 열어젖혔다 한들 문 앞이 썩은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헛수고입니다. 그 더럽고 꽉 막힌 통로를 단숨에 씻어 내리는 가장 무시무시한 천연 뚫어뻥.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매일 부엌에서 보고 계십니다. 쌉싸름한 나무를 묻힐 때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한 방울씩 떨어뜨리던 그것, 바로 들기름입니다. 그 흔한 들기름이 무슨 대수라고? 라고 비웃지 마십시오. 신선하게 착유한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60% 이상 함유된 그야말로 식물성 오메가3의 끝판왕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떠들어대는 수만 원짜리 수입산 크릴오일이나 정제 오메가3, 영양제 100알보다 갓짠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핏줄을 청소하는 데는 수백 배 더 강력하고 자비 없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들기름 속의 오메가3는 수십 년간 여러분의 혈관 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썩어가던 콜레스테롤 찌꺼기와 혈전이라는 시한폭탄을 말끔하게 녹여냅니다. 끈적끈적한 갯벌 진을 깠던 피를 1급수 계곡물처럼 맑고 투명하게 바꾸어 미세혈관 끝까지 무서운 속도로 펌프질 해냅니다. 이제 완벽한 무적의 삼각편대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 하나를 털어 넣어 무기력했던 세포 엔진에 불을 뿜게 하고 혈관 문을 여는 산화질소 마스터키를 대량 생산한다. 둘,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을 먹어 하루 종일 팽팽했던 교감 신경을 진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며 뻑뻑한 혈관 벽에 최고급 윤활유를 발라둔다. 셋, 매일 신선한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꿀꺽 삼켜 혈관을 가로막고 있던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쓸어버리고 피를 1급수로 정화한다. 이 세 가지의 위대한 시너지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폭발할 때 맑고 깨끗해진 피가 부드럽고 널찍해진 혈관 고속도로를 타고 그 어떤 막힘도 없이 하반신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억지로 팽창시키는 독한 화학 약물이나 칼을 대는 위험한 수술에 기대지 않고 오직 내 몸 본연의 치유력과 생명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완벽한 인체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반신이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밤의 즐거움을 잃었다는 가벼운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무서운 경고등입니다. 그곳의 미세혈관이 꽉 막혀 피가 돌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관상동맥과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뇌혈관 역시 똑같이 찌꺼기로 꽉 막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상태라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알려드린 이 삼각편대 비법은 단지 남성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비아그라 대체제가 아닙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이라는 끔찍한 저승사자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내는 강력한 방패이자 구원의 동아줄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십 년을 험하게 굴리며 망가뜨려 온 몸이 고작 약 며칠 먹었다고 하루아침에 20대의 몸으로 회춘하는 마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둑놈 신보를 버리십시오. 적어도 한 달, 제대로 된 세포의 물갈이를 경험하시려면 석 달의 시간을 눈 딱 감고 투자하십시오. 조급함은 모든 것을 망치는 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이 세 가지 습관을 이어간다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거짓말처럼 가벼워진 몸과 십수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그 묵직하고 당당한 아침의 텐트에 스스로 경악하게 될 날이 반드시 기필코 올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수 선생님은 정확히 2달 뒤 진료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무엇보다 제 손을 꽉 쥐는 악수의 악력이 30대 청년 못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살맛이 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한 일인지 정말 오랜만에 느낍니다. 라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부활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질 좋은 마그네슘 한 알을 삼키는 것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비타민 B12와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잠든 세포를 맹렬하게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청춘과 활력은 결코 종합병원의 차가운 수술실이나 수백만 원짜리 보약 상자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동네 약국 매대에서 그리고 여러분 집 부엌 찬장 안에서 당신의 결단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기적의 삼각편대를 당장 오늘부터 독하게 실천해 보실 분들, 스스로에 대한 엄숙한 약속의 의미로 댓글창에 오늘부터 삼각편대 출격이라고 힘차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과 댓글 하나가 오늘도 절망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을 수많은 중년 남성 동지들에게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후반전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강력하게 불타오르기를 저 역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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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